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오시는 시간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영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재교육학원이라고 하는 그 모토로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과 영재학교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 블로그에 글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의도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영상으로 직접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그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게 되어진 거에 일단 첫 번째 그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께서 상담이 오셨는데 이제 영재학교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영재학교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의대 진학률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숫자적으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베리타스 알파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 관계되어진 자료를 갖다가 올려놓았길래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인터넷 서칭을 다 해서 이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자료이고 대치 MSG의 자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숫자적인 그 공부는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입시를 지도하실 때나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지도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정보의 전달을 저희가 모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약간 타파하고자 영상으로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일단 그 2023학년도에 영재학교에서 약학 계열이라고 하지만 약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진학률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의대 진학률이 전체 약 한 8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 83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이 영재학교 8개 학교의 졸업생 중에 10%에 해당되어지는 학생들이 다 의대 진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의대 진학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지원했던 그 이제 등록금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다 이제 환수 조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환수 조치 되고 있는 학교는 서과영, 서울영재학교하고 한과영, 한국과학영재학교 정도입니다. 나머지 영재학교는 그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자료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83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숫자가 문제가 되는 건 생계부에 대한 부분의 그 플렁크를 다 내고도 이 부분에서 의대 진학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이제 이슈거리인 겁니다. 왜? 수시 입학이거든요. 수시 입학에서 생계부에 플렁크를 갖다 내놓은 상태에서 입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그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충족되어진 조건을 갖다 채워서 생기부를 제공한 것과 생기부에 플렁크가 되어져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수시의 지원이 일반고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할 때는 힘들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요 숫자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은 그 영재학교 의약학 계열이 3년 동안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거든요. 21년도에는 62명,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73명,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83명. 보통 9명에서 10명 추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게 되면 전체 영재고 학생들 중에 7.5%밖에 안 되던 학생들이 지금은 12.2%나 될 정도로 많다는 거죠. 1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자, 근데 23학년도에 영재학교 의약학 계열에서 수시 정시 입학을 갖다가 분리해서 보면 일단 수시 입학을 갖다가 한 친구들이 서과영은 29명, 경기과영 13명, 대전과영 16명, 대구과영 15명, 세종예술영재 7명, 인천예술영재 2명, 광주과영은 1명입니다. 이 자료만 보면 서과영이 굉장히 월등히 우수하죠. 실질적으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서과영에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이 수치를 갖다가 뜯어놓고 보면요. 서과영과 경기과영, 대전과영, 대구과영 같은 경우에
대부분들이 다 수시로 입학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수시 입학은 학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이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과 내신 성적의 근간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영재고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하나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입학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 입학에서는 최강자라고 놓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23학년도에 20명, 저희가 수시 입학에서 선발을 해서 최종 10명을 뽑는 단계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서가형 친구들이 다 붙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정작 이 성균관대 입학을 갖다가 허락받은 친구들은 10명 중에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체 선발 인원의 40%를 갖다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리를 갖다가 이제 차지하고 있다가 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입학에서 의대 쪽에 가장 먼저 시험을 갖다 본 학교이기 때문에 예비 추가 합격자 번호가 50번대 이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추라고 불리우는 부분에서 50번대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학생들이 다른 곳에 지원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들이 일반고 학생이냐? 아니죠. 영재고 학생들인 거죠. 서울대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선생님들? 혹시 우리 본부장님 아시나요? 서울대 의대. 근데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바로 연대의예과입니다. 연대의예과가 서울대 의예를 제일 많이 보낸다. 이 소문이 아예 그냥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의예과를 갖다가 보내는 거에 있어서 민감해하는 부분들은 나머지 그 자리들을 다 누가 차지하느냐? 영재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이 학생들이 차지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연세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 만약에 40명을 뽑으면 38명이 다 영재고 출신이고 2명이 전국 단위 자사고 1명, 그리고 이제 일반고 학생 1명. 한 예로 제자가 이번 23학년도에 연세대학교 그 의예과에 원서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서울대 의예과를 간 친구가 4명이에요. 근데 그 4명의 학생들 다 됐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마지막 최종 면접까지는 딱 1명 됐고요. 나머지 3명은 성적이 근간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이 의예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단지 성적만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학교들도 있지만 다양하게 다른 것들을 갖다 보고 역량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자리잡임의 그 메인에 자리를 갖다가 잡은 학교가 바로 영재학교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정부 정책에서 아예 근절시키는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영재학교에서 의대를 들어가는 이 진학률은 내년에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방향도 크게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여기 수시 입학에 대한 부분 말고 정시 입학이 있는데 이 정시 입학 13명 중에 실제로 그 대부분 한 10명 정도가 재수생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현역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재수생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 수시 입학 제외하고 이 정시 입학은 재수생 비율이 상당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1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3개년도 영재학교의 그 의대 진학 결과에 대한 부분의 총 숫자를 놓고 보면 자, 218명입니다. 아까 83명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놓고 점점 높아진 걸 생각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한 계열군에서 우리가 200명 이상의 의대 진학자를 갖다가 만들어낸 이 결과는 이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일단은 영재학교 의약학 계열의 그 합격자 인원수를 갖다가 보면 당연히 서가형이 으뜸입니다. 83명 3개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경기과형 40명, 대전과형 32명, 대구과형 32명인데 여기에는 이 부분의 숫자에서 아까 광주과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됐다가 다시 인원수가 적어졌죠. 이 이유는 좀 받아들일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군이 광주과형을 선택하지 않고 전국 단위 자사고로 빠진 결과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합격률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이 지금 봤던 숫자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교생 대비하고 지원자 대비로 분석을 나누어 봤는데 서가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원자 순위 중에서 23%, 25%에 육박하는 의대 진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 중에 25%면 실질적으로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의대 진학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숫자에서 29명이라는 이 숫자가 틀린 숫자가 아닌 거예요. 정확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수치가 점점 증가 추세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22년도 지나갈 때 숫자가 낮아진 건 해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갈이. 해갈이가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이 용어를 전문 용어처럼 쓰시면 좋겠는데 보통 1학년의 아이들과 2학년들의 그 학습 그 역량이요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이 지금 된 친구들이 최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그거보다 못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좀 잘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어중간해요.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 우리가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해갈이가 되어지는 시점에 따라서 애들의 이런 숫자 결과가 달라져요. 왜? 특목고에 집중되어지는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실적은 그 해갈이의 역량군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해 지금 만약에 초등학생으로 따지면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지금 1학년 매우 잘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그룹군인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 나중에 대입에 가게 되면 그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이제 대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학과가 마음에 안 들면 재수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제일 피해자는 누구냐? 바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 제자들을 갖다가 봤을 때 70%가 다 지금 재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고3 잘 못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죠? 파이팅 했을 때 박살나는 건 고3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역량으로 또 재수 시장이 어떻게 되죠? 또 돌아가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메인 학년들인데 그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5학년 애들 또 잘해요. 네, 그리고 이제 4학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해갈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역량치를 알고 계셔야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준비하실 때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해갈이가 됐을 때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이 부분에 밑받침을 해야 되지만 그 해갈이가 이제 조금 돼서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준비를 안 해요? 더 해야 돼요. 왜? 걔네들은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시간짜리 수업이 40분으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진도가 더 깊게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아시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숫자적인 부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저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숫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리 그 부분에서 나이를 떠나서도 전문 컨설턴트로 입지를 굳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상담을 안 해보신 선생님들이 이런 숫자적인 부분의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면 전문 컨설턴트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상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원에 계시면서 정말 잘해야 될 거는 상담입니다. 왜냐하면 영재교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한 뒷받침에 대한 자료 분석과 그만한 그 부분에 대한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교육과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어떤 그 과정들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갖다가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 정보를 갖다가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피해는 누가 오죠? 저한테 올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선생님들에게 이 내용을 갖다가 제가 알려드리는 건 블로그에 대한 부분에서 내용을 보실 때 블로그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저는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뜨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그냥 이런 자료구나 하고 스킵하듯이 그냥 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자료를 정말 꼼꼼히 보신 분들은 10분 이상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자료를 보고 본인이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그 분명히 고민을 다 하셨을 테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숫자적인 데이터에서 이게 전교생 대비잖아요. 여기 대전과영이 20%에 육박해요. 그리고 대구과영은 16%인데 자, 이거를 제가 바꿔드릴게요. 전교생 대비 말고요. 지원자 대비로 바꾸면
네, 서과형보다 더 높은 데가 어디냐면 네, 대전과형입니다. 13명 중에 지금 현재 10명 뭐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전과형은 확실한 애들만 의대 지원을 시킨다. 딱 이게 모토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 수치가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근데 대구과형은 몰빵이에요. 30명 중에 10명 붙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을 의대 지원을 갖다 시켜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얻어지는 이 합격자에 대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 대구과형과 대전과형은 완전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의대 서열 영재고 서열 순위에서 1등이 어디냐면 서과형이고요. 그 다음이 어디냐? 바로 대전과형입니다. 네, 그리고 서열 순위 3위가 바로 경기과형. 그리고 대구과형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뒷받침돼서 이제 4위에 있지만 세종예술영재 같은 경우도 이 진학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이 부분에서 대구과형이 곧 밑으로 떨어질 거는 금방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 퍼센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기의 그런 상담할 거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할 때 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가 좀 본인이 어떤 이런 상담의 거리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선생님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건 저희 학원은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과형을 지향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과형을 가서는 의대를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카이스트나 다른 공대를 지원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과영을 간다라고 하는 건 카이스트를 가서 자매 결연 학교를 통해 외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인프라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공부에 대한 바운더리를 넓힌다. 이게 모토입니다. 근데 만약에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한과형을 지원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과형을 간다라고 한과형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부모들은 순수하게 이 공과대학에 대한 의미, 순수과학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의대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걸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중학교 때 만약에 본인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에 있는 아이의 성향에 맞추어서 한과형이냐 서과형이냐 대전과형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어머님들과 상담하려면 충분히 필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의 백데이터를 갖다가 구축할 때 선생님들보다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에 대한 자료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본인만의 백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상담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 학부모들에 대한 신뢰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보시면서 제가 만든 상담의 논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어머님, 의대 진학을 갖다가 하려고 하시면 영재학교 보내시면 안 되죠. 근데 23학년도에 이 결과 83명을 놓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제재가 있게 되어진다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부분에서는 학교를 갖다가 영재학교 진학하시는 거는 좀 아쉽지만 이거는 좀 이렇게 뒤로 밀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 말고 과학고등학교 중에 서울에 있는 세종과고와 한성과고가 있는데 세종과고는 오로지 공부만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 좀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한과형처럼 자신의 역량치를 끌어올려주고 이런 비교과적인 부분이 많다면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된다라고 판단됐을 땐 과감하게 트라이 하세요. 왜냐면 과거여도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영재학교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전국 단위 자사고를 스택하셔서 안정적으로 3년 동안 공부시키다가 그 부분에 의대를 진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대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영재학교 중에서 한과형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트라이를 해보시면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을 갖다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멘트가 지금 말할 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맥락의 상담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보시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방향성을 좀 정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항상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대체 MSG 영재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지금 여기 번호 보이시지만 학원 전화번호 진짜 여기 외우실 수 있는 분. 아마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디서든지 학원 전화번호는 꼭 외우고 다니십시오. 왜 그러냐면 내 어떤 상담이 들어오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화를 우리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원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금 저랑 계약을 하신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근 요일과 출근 시간이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의지를 좀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업이 있는 부분과 수업이 없을 때 제가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노력을 갖다가 요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만큼은 여기 학원에 나와서 정상적인 업무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제 이름 네임으로 학원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제가 선생님들로 그 브랜드의 이 네임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학원에서 주체가 안 돼 주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곤란하다는 이 말을 갖다가 드리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어폐가 좀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곧 주인이 되어져야 이 학원이 앞으로 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끔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런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10월 달에 공지를 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현장에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때에는 그런 교육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좀 이렇게 담화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제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쁜 진짜 제일 급한 보고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들어가게끔 되면 진짜 피를 말려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동안 이제 못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과 많이 만나서 체계를 잡고 12월 달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저희 프로그램이 안착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고등부 단과하고 그다음에 브릿지 수업이 나갔는데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한번 뿌렸잖아요. 왜 뿌렸는 줄 아세요? 수업 없어서 답답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고등부 수업을 갖다가 누가 하는지 그리고 브릿지 수업을 누가 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부모들이 스킵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이 스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됐어 이렇게라도 하면 본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적인 거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답답해 하실 수 있는 거 인원이 없는데 근데 인원이 없는 데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치가 그만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학원도 아직 거기 그만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지금 조금 급하고 마음이 답답하신 건 알겠지만 진짜 한 명이라도 수업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분들의 말에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실질적으로 한 명인데도 수업을 해주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라도 끝까지 좀 이렇게 받쳐서라도 대치동에서 꼭 성공시키고 싶은 원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명이라도 끄집어내서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 부분은 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이 저력이 있는 거죠. 왜? 다른 학원도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믿고 가시는 만큼 나중에 그 결과는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께 지금 이 부분의 답답한 마음을 노력으로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얼굴 표정이 살짝 굳었었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면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부장님의 이게 능력을 또 이렇게 빌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은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거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들 또 따로 드리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은 또 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